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공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윤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100% 윤석열 당으로 사당으로 만들었고 공천권도 100%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총선 참패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각을 고쳐먹는 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지. 지금 당내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다 부질없는 이야기. 이준석 당 같은 게 혹시 만들어집니까?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저는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다시 무혈 입성하겠다 뭐 이런? 아니죠. 예, 유혈 입성? 유혈 입성해도 되죠. 어느 정도는 다 쳐내고 입성을 하겠다. 그래야죠. 네. 두 사람의 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직 당대표인데 그 정 당대표를 당에서 이렇게 폄훼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 이준석 전 대표도 대통령에 대한 분노, 비판, 당을 향한 분노와 비판은 저는 좋다고 봐요. 조롱하고 경멸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그 도를 좀 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스스로도 공천을 이게 주겠냐, 그리고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이제 이 당을 좀 돌아가서 뭘 하고 싶고, 뭐 다른 당 만들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플랜 B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이준석이 나가서 다른 당을 하건 뭐 제3당이 되든 그 당이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국민의힘의 그 지지를 분산시킬 건 분명하기 때문에 당이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뭐 줄까 말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그냥 주는 거예요. 고용을 해야 된다. 노원구가 상계동이 특히 노원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예요. 거기를 뭘 줄까 말까 합니까? 나가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어차피 거기 나갈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무조건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디든. 네, 계속 실패했잖아요. 총선 출마해서 계속 실패했는데 이번만큼은 가장 큰 목표가 원내 진입이다. 거기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은 더 깊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9월 영장설이 본격 대두되면서 이 대표가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드린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늘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모든 리스크가 이 대표의 리스크고, 그다음에 당의 대표가 된 것 자체가 뭐 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하나 살겠다고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목적에다가 당을 갖다 악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 당의 위기의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물러나고, 지금 문제는 뭐냐, 민주당 사람들이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냐 도대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지지하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다라는 심정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를 지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감옥을 가도 실제 옥중공천을 할 겁니다. 플랜 B라는 건 없고요. 없어요? 정규직 끝나게 되면은 예. 어차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옥중 공천하지 옥중 않겠냐 공천.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당 대표가 누굴 해라 알아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시스템이 시스템에서 공천하는 것뿐. 얼마 전에 대전에서 어느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나에 대한 지지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생각 1도 없으세요. 그리고 공천 자기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네. 지금 사퇴하면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고 아마 비대위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대위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를 하면은 박강원 비대위가 되는데 박강원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아니죠. 결이 다른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박광원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사실상. 현실은 그래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아마 끝까지 공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를 했는데 공직자 윤리심판원장인가? 그런 보직이 있어요. 아마 송기도 교수라고 전북대. 그리고 윤리심판원장이라고 위철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오래전부터 친명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친명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원외 무슨 인물들 특보단이라고 그래갖고 예, 예. 한 명함 10명 많이 정도 찍었죠. 했는데 그거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한 명함을 달아준 거거든요. 이분들이 진정한 측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LG라인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라인이라고 그래갖고 오랫동안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일해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측근이에요. 이분들 총선 출마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사퇴를 하고 공천에 관여하지 않고 당의 시스템에 맡긴다?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지금 재판이 3월 3일 날 시작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심이 나오는 게. 그럼 제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 달에는 분명히 1심이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이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모두 다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비명 친명이든 간에 저 사람이 2027년 대선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심 판결, 즉 선거법 1심 판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당원 단계에 따라서 8개월 이상 남으면은 조기 전당대회 가고 그 이상 남으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한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더 절박할 것 같아요? 앞으로 총선에 관련돼서 자기 정치적 미래와 관련돼서 누가 더 절박하죠? 두 분 다 절박.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훨씬 절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훨씬 절박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분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석 이상 가지면은 뭐 안도 없네. 비토 정치하면서 비토권 행사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제. 그냥 구속되고 등등. 그래서 훨씬 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결국은 친명과 비명이 합의하는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최고위원이 그중에 5명의 친명이란 말이에요.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비대위로 간다고 한다면 그 결심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이제 판사의 판단일 텐데
그동안에 이제 있어왔던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증거인멸로 본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기각된다 그러면 영장 재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재청구를 하든 안 하든 이재명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확인된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탈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총선이 울리는 순간 이때다 무지하게 많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